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재료역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고 가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구조기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이나 재료역학을 배우시는 학부생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기록합니다. 저는 학원 강사는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의 실무자로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만 빠르게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재료역학은 공식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오늘은 그 응력과 변형률을 외우기 전에 그 개념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후에 모든 공식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힘과 외력과 내력, 응력과 변형률, 강도와 강성, 탄성과 소성, 연성과 취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힘입니다. 힘은 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힘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원인입니다. 즉,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조물은 힘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재료역학입니다. 다음은 외력과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력은 external force라고 명칭하고, 내력은 내부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internal force라고 명칭합니다. 외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즉, 작용하는 대상이 힘이 작용하게 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중, 사람, 차량, 바람, 이런 것들이 바로 외력에 속합니다. 하지만 구조물은 이런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외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부에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력입니다. 재료역학은 외력이 아니라 내력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자, 다음은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응력을 힘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고 강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력은 스트레스라고 명칭합니다. 응력은 면적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그마는 A분의 P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내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단위 면적당 힘으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즉, 면적에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응력입니다. 근데 왜 면적으로 나누냐?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에 대항하는 것은 면적으로 버티기 때문에 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응력은 구조물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자, 다음은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은 스트레인이라고 명칭합니다. 스트레인은 변형률은 원래 길이 분의 변형량을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입실론은 L분의 델타로 표시합니다. 이 변형률은 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무차원입니다. 구조물이 힘을 받으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변형에 의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응력이 그 원인이라면 변형률은 그 결과가 됩니다. 자, 다음은 강도와 강성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강도는 스트렝스라고 하죠. 강도는 버티는 능력입니다. 즉, 재료가 외력에 의해서
파괴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즉 강도는 구조물이 얼마나 큰 힘을 버틸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괴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능력, 그게 강도입니다. 강도는 응력에서 나오는데 구조물이 파괴되기 직전까지의 응력을 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성을 한번 알아봅시다. 강성은 스티프니스라고 명칭합니다. 강성은 재료가 외력에 의해서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이 저항하는 능력은 구조물이 얼마나 변형되지 않는가에 대한 성질입니다. 같은 힘을 받아도 덜 변형이 되면 강성이 큰 것입니다. 강성은 변형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와 강성은 서로 나타내는 바가 다릅니다. 강도가 크다고 해서 강성이 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고무는 쉽게 늘어나지만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즉 강성은 작지만 강도는 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도는 파괴의 기준이 되고 강성은 사용성의 기준이 됩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와 강성은 토목구조기술사 시험에 종종 용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답안지에 공학 용어로 작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탄성과 소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성은 일라스틱이라고 하죠. 탄성은 구조물에 하중이 작용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복원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소성이 있습니다. 소성은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소성은 하중을 작용시켰을 때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변형이 탄성 한도를 넘어서 소성 영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하중을 제거하면 복원이 안 됩니다. 즉 탄성으로 있는 구조물들은 복원이 되지만 하중을 제거했을 때 소성으로 들어가 버린 재료는 하중을 제거하여도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탄성은 구조물의 설계는 대부분 탄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탄성 설계라고 합니다. 나중에 소성 해석도 배우게 되는데 소성 영역에 간다 하더라도 구조물이 직접 파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성의 영역도 엄밀하게 보면 부재가 낼 수 있는 그 강도의 한계까지는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연성과 취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연성은 덕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료가 파괴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연성 재료는 파괴되기 전에 힘을 받아서 파괴되기 전에 큰 변형을 수반하면서 파괴됩니다. 즉 파괴되기 전에 변형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취성이란 게 있습니다. 취성은 브리틀이라고 합니다. 취성은 재료가 파괴되기 전에 변형 없이 갑자기 파괴가 됩니다. 이게 취성입니다. 취성은 굉장히 위험한 파괴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취성 구조물로 본다면 콘크리트가 취성 구조물이고 유리가 취성 구조물이 됩니다. 이 연성과 취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구조물은 연성 설계를 통해서 구조물이 파괴되기 전에 큰 변형을 보이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취성 구조물이기 때문에 파괴될 때 갑작스럽게 파괴가 됩니다. 그것을
그것을 연성 파괴로 유도하기 위해서 철근을 넣는 겁니다. 즉 연성 거동하도록 연성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성 구조물로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다음은 변이와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이는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변이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변형이란 게 있습니다. 변형은 d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deformation은 구조물이 변화하는 형상입니다. 변화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즉 구조물이 힘을 받아서 찌그러지거나 움푹 들어가게 되는 형태의 변화를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위와 변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배워본 것이 힘과 외력과 내력, 그 다음에 응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강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 배워봤고, 연성과 취성에 대해서 배워봤고, 변위와 변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건 한 흐름입니다. 재료역학은 외부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내력의 변화를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력이 발생함에 인해서 생기는 응력,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물인 변형률, 그리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와 강성, 그리고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에 어느에 속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구조물은 연성 구조물인지 취성 구조물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이와 변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면 자연스럽게 재료역학의 모든 공식들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